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는 등 정보공개 관련 절차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700MB 기준 5,000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GB 기준 800원 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겨우 몇천 원 차이인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1TB일 경우 기존에는 약 750만 원이었지만 개정 후 약 82만 원이 되었습니다. 무려 660만 원 이상이 차이 나는 것이죠. 이처럼 정부에서는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였고,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공개 제도란 무엇인지, 정보공개 제도의 절차, 정보공개 시스템 개요, 정보공개 청구 관리, 정보공개 제도 활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정보공개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법률 제17,670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리된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언제부터 제정되고 시행되었을까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 후 본법과 시행령을 수차례 개정하며 다듬어 대상 기관도 확대하고 정보공개 책임관 제도도 운영하게 되었죠. 정보공개 대상 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서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여 공포하였고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할까요? 내가 속한 회사나 단체에서 정보 공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의 경우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떠올리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공개의 청구인은 모든 국민, 법인과 단체,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재외국민도 포함됩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 공법상 기관과 법인격이 없는 단체, 기관 모두 해당됩니다. 그럼 외국인은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안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기죠. 내가 알고 싶은 정보이면 공개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만 청구의 대상인지 말이죠. 정보 공개 제도는 일반적 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으로 나뉩니다.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인 일반적 청구권과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청구권인 개별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즉, 두 경우 모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셨나요? 그럼 어떤 기관의 정보가 공개 대상에 해당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정보공개제도 대상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으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해당 기관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도 대상인데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합니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도 대상 기관입니다. 그럼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청구 가능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꼭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만 할까요?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정보인데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보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바로 사전정보 공표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가 사전정보 대상입니다. 사전정보 공개제도는 행정정보 공표제도와 원문 공개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표제도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의 목록을 제공하니 목록을 먼저 찾아본 후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원문 정보 공개 또한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한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가 원문 정보 공개입니다. 다음,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연한이 경과되어 폐기된 정보,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이 있으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이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법 모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 헌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은 모두 중요한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가 상충될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제도 교육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중 제6조 제5항을 보면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 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까요? 시행령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중 제3조의 2, 제1항을 보면 공공기관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법 및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둘째,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절차 및 불복 절차 등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넷째,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가능한 교육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